생애 감사해. 배우 김혜자 에세이.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죽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싫었고 무엇을 하든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하고 줄곧 죽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날 잘 지켜봐 하고 말해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 세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곧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가 17이나 18살 때였습니다. 청소년기가 그렇게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경기여고를 그럭저럭 졸업한 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술 시간에 김창옥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칠판에 걸어놓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급 공무원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곤란을 모르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겠다든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야망과는 거리가 먼 채 따뜻한 햇살 아래서 풀네음 맞기나 즐겼고 여전히 혼자서 영화관에 다녔습니다. 하루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KBS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과 함께 탤런트 모집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혔지만 집안 식구와 주위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인 연수 졸업 작품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지만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줄 정도로 연기를 너무 못해서 말 그대로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열등감과 회의에 빠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역도 신통치 않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배우가 되었고 그 열망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너무 기초가 없어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배우가 되려는 생각만 있었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기도 그만두고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싫고 그래서 도망친 것이 결혼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웬 손님 한 분을 내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줄이 곱게 선 공군 제복 때문이었는지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인상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다지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지루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며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22살이면 한참 학구열에 불타 미래의 꿈으로 부풀 나이였지만 나는 학교 공부를 집어치우고 결혼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초대로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공군 아저씨가 신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되며 곧 아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첫 아이를 낳았고 시부모 밑에서 며느리 노릇도 했습니다. 아기에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출산도 하기 전에 인형을 가지고 목욕 연습을 시킬 정도로 극성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아기 봐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가 다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4, 5살쯤 되었을 때인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물었던 젖을 얼른 놓고 나가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 낳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나 자신 자체가 한편의 부조리 연극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선반 위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을 다해. 죽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씩씩해졌습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야만 꼭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가 깊어질 무렵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물었습니다. 혜자야, 너 연극 좋아했잖아. 너 시집갔다면서? 사실 탤런트 그만두고 너무 창피해서 결혼할 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영주 선배가 당시 드라마 센터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너 거기서 연극하지 않을래? 가끔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지루하고 평범하게 몇 년을 집안에서만 지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면서 그저 그런 아주머니로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권영주 선배가 나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연극을 하면 연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그 선배가 권했고 덕분에 드라마 센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섹스피어 작품을 했는데 나에게 백작 부인 역을 시켰습니다. 물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백작 부인이라고 넓게 퍼지는 옷 입고 연기 실력이 서툴러도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드라마 센터에 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연출가 허규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에서 내가 연극하는 것을 보고 배우가 될성 싶어 보였는지 실험 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지휘자에 따라 오케스트라 음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당극을 누구보다 먼저 시작한 분인데 장구를 치면서 쿵 치면 넘어지고 쿵 치면 일어나 하는 식으로 연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 배우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분이 북을 치면 가슴이 둥둥둥둥 뛰었습니다. 그렇게 그분 밑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연기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권영주 선배가 창단 멤버인 민중극장의 창단 공연 작품인 페리시앙 마르소 원작 달걀로 추성웅 씨와 함께 연극에 데뷔했습니다. 미숙하기 그지없는 연기였지만 무대 위에서 보람을 느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루했던 생활에 조금씩 활기가 생겼고 연기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에서는
온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국 연극 영화상 여자연기상을 수상했고 문화대상 여자연기상도 받았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정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6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다른 음식은 못 먹고 매일 딸기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연출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북을 쳐줍니다. 막이 오르면 나는 신이 오릅니다.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막이 내립니다. 땀에 흠뻑 젖어 흡사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나는 딸기를 몇 개 집어먹고 또다시 저녁 공연을 위해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함께 KBS 탤런트 공채에 합격한 배우들이 브라운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텔레비전 연속극이 활발해지자 무대 연기인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4년 동안 연극에 몰두하며 살다가 다시 KBS TV에 나갔지만 이미 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동기 탤런트들을 보면서 심한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커져가는 그들을 의식하면 화제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적인 연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자꾸만 초라해져 가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MBC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스카우트 되어 본격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임신한 채 개구리 남편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나를 쓰려고 극중 인물도 임신한 것으로 설정해서 배가 부르는 과정과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해산하고 사흘 만에 엄동설안에 야외 촬영을 나가는 나를 보며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한 입덧과 가로로 내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건만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가끔씩 나는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위치를 까맣게 잊고 배우 김혜자로서만 있고 싶은 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칭얼대는 두 아이가 나 혼자만의 세계를 방해하면 아이들한테서 도망가 골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혼자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는 완전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첫 드라마 개구리 남편은 많은 화제 속에 끝을 맺었습니다. 극중 인물로 만삭의 여인이었던 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낳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채 시청자 앞에 부은 얼굴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사실 나의 사생활을 그대로 드러내 놓으면서 출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주위 환경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서 출연자들이나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야외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전부가 사람들 앞에서 벗겨져 버린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감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이 그토록 뒤범벅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순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 회오리가 있기에 복잡한 심리가 있기에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냈으면 말입니다. 아프리카로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것은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이 애쓴다고 자꾸 말해서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하기 못해서 가만히 있지만 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고 느낍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고 느낍니다. 신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인가? 꼭 살인만이 죄인가? 나는 그곳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곳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무주의자로 타고났고 정신력이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데려가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슈베르트가 내일 아침엔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매번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늘 삶이 한쪽에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음 작품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천성적인 허무가 나에게는 연기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을 다해. 죽지 마. 라는 결심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